형,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 거야? 요즘에 성범죄 중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성범죄 중에 가장 증가하고 있는 거? 무고? 뭐 무고도 증가하는데 요새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 다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 그렇지. 그치?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휴대폰 기능 중에. 촬영. 그치. 이게 그리고 촬영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AI가 합성을 워낙 잘하잖아. 그렇지. 그치. 그래서 무슨 자기 아는 사람을 그 성 관련된 영상에 합성을 시킨다거나. 그래, 맞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오늘은 뭐 최근에 어떤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 포함해서 한 100장 정도 몰래카메라를 찍은 게 이제 뉴스로 나왔어. 그래서 뭐 그거 하면서 조금 논란이 됐던 게, 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응급의학과를 가겠다. 라고 하니까, 왜냐면 응급의학과가 힘들고 미달이 많이 나니까, 다 피부과 가려고 하니까. 근데 물론 속죄하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응급의학과 쪽에서, 아니, 너를 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 이래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성범죄. 그리고 또 요번에 중고등학생들 있잖아. 걔네들이 이제 장난을 치는 거지. 그 학급 그 친구들을 얼굴을 따가지고. 장난삼아.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라 범죄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야동에다가 합성을 시켜서 막 자기네가 돌려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좀 그 성 관련해서 카메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해. 우리 이 카메라 촬영죄에 대해서 한번 기초 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일단 카메라 촬영죄가 뭐야? 몰카, 그치? 몰카란 즉? 몰래 촬영한다. 그치, 몰래 촬영한다. 몰래 촬영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네가 이렇게 있는데, 몰래 딱 촬영했어. 나 그러면 카메라 촬영죄에 해당할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아니. 너는 지금 신체적으로 전혀 노출이 없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돼. 이제 그런 거라서, 카메라나 이런 유사한 기계장치를 통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돼.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성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고 누가 봐도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수치심을 이거가지고 느끼지는 않겠지. 그게 만약에 네가 막 이러고 있다 찍혔어. 그러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게 성적 수치심일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수치심이잖아. 그래서 그건 또 안 되는 거지. 그냥 수치심은 어떻게 고발 안 되나? 그건 안 돼. 그건 조금 초상권 침해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보통 카메라 촬영죄라고 하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몰카다 이러면 거의 성폭력 관련된 거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또 볼게. 그럼 봐봐. 그럼 지금 그렇게 해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촬영물이 있는데 이거를 배포했어. 그러면 처벌이 될까? 최악이네. 처벌해야지. 당연히 처벌해야겠지. 그러면 다시 다른 질문 할게. 근데 촬영을 할 때 뭐 약간 연인 관계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냥 좀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본인들이 의사니까 둘이서 막 먹고 막 사진을 찍었어. 근데 동의했잖아. 동의했는데 이걸 배포하는 건? 배포하는 건 동의를 안 했을 거 아닌가? 그치. 의사에 반해서 배포하면 당연히 처벌이 돼. 찍을 때 동의를 했더라도 배포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하면 처벌이 돼. 그러면 아까 그 문제가 되는 영상들 있잖아. 이른바 이게 성착취 영상이라고 하잖아. 몰래카메라만. 그렇지. 이런 영상들을 나는 제작도 안 했고 배포도 안 했어. 단지 난 잘못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배너를 잘못 클릭해서 어떤 사이트에 자동으로 바로 가기가 돼서 그때는 안 봤는데 나중에 계속 바로 가기가 떠서 그걸 눌러서 봤어. 그럼 처벌이 될까? 이게 처벌이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의 남자들이 처벌을 굉장히 받을 사람이 많겠지? 근데 법 시행 이후 처벌받는 거니까. 과거 거는 다 있고. 보기만 해도 안 되긴 안 되지 않을까? 맞아.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아까 말한 것처럼 몰래카메라 있잖아. 동의받지 않고 찍었던 그 성착취 영상들, 이런 거를 소지하거나,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구입하거나, 뭐, 웹하드에서 다운받거나, 아니면 저장하고 있거나, 또는 시청, 스트리밍을 봤으면 처벌이 돼.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있잖아, 우리 막 클릭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배너 막 떠가지고 딱 굴렀는데 들어와. 그래가지고 막 봤어.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징역 3년 살 각오를 하고 보란 얘기네요. 3년까지는 안 살겠지만. 근데 사실 이거는 시나리오가 말이 안 되는 게 유죄결정해야지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그 정도의 성의를 보였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너무 그렇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 그리고 이게 봐봐. 그냥 단순 시청이나 단순 소장을 잡았다는 얘기는 뭔가 굉장히 그 제작이나 배포를 함에 있어서 그 위법도가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의 연료가 있다는 거지. 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다른 거 찍는 놈, 배포하는 놈, 파는 놈 이런 거보다는 훨씬 경미하니까 이 사람을 타겟으로 잡지는 않을 거야. 영상물이 제작되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크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뭐 이른바 박사방, 뭐 텔레그램 방에서 다운받고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영상이 있어. 근데 그 피해자가 19세 이하 미성년자야. 이러면 형량 따블 갈 것 형량 같은데. 그냥 가는 거야. 형량 엄청 세지고 그때는 훨씬 더 막 뭐가 세. 엄청 세. 그러니까 모든 거는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원래 그 미성년자 다 보호해야 되잖아. 보호할 대상이니까 그런 거를 위반한 사람들은 이제 각오를 제대로 해야 돼. 처음 사건은 서울 소재에 있는 명문의대의 재학생이었어. 가해자가. 사실 여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 뭐 노력과 사실은 어떤 자기 실력과 또 범죄는 또 다르거든.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범죄 안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2명입니다. 한 명은 여자친구, 한 명은 모르겠어. 근데 뭐 어쨌든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100장 정도를 찍었대. 2명의 여자로부터 100장을 찍었다. 그치. 뭐 어떤 걸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이런 카메라 사건들 많이 하다 보면 보통은 이제 샤워하고 나왔을 때 뭐 관계가 또 친밀하면 사실 옷을 다 갖춰 입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좀 덜 갖춰 입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술 먹고 잠들었을 때 이제 관계 후 잠들었을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휴대폰으로 찍었을 땐 그렇고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찍을 때 여기도 보면은 저게 있어. 그 화재 경보기 이런 거에다 놓고 찍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단추 같은 데 있기도 하고 뭐 볼펜에 있기도 한데 이럴 경우에는 뭐 성관계 시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 근데 보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영상은 아닌 거고 사진인 것 같아. 그 본인의 여자친구인 거지? 여자친구도 있는 거지. 한 사람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인지. 그 부분이 적발이 됐어. 이 사건은 모르겠지만 보통 적발이 되는 과정은 피해자가 낌새가 좀 이상해. 그러면 보통 피해자가 그 촬영 기기를 가지고 나가. 아니면 휴대폰이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가지고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바로 불러. 경찰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아니면 모른 채 나간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빨리 그래서 한 번에 들어와서 모든 기기를 다 가져가. 휴대폰 뭐 왜냐면 이게 휴대폰 찍은 다음 휴대폰에만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컴퓨터에 옮긴다거나 이게 또 약간 소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사실 찍었다는 거는 한 번 보고 많은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기기를 싹 다 전자기에 훑어가지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클라우드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클라우드 비밀번호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지.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밝혀진 건 없는데 뭐 예상컨대 아마도 피해자가 낌새를 채고 요로 지금 말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런 범죄가 밝혀진 게 아닐까 싶어. 그러면 그 또 다른 피해자 여성분 것까지 다 한꺼번에 밝혀진 거네? 이게 보통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 명이 있는 경우는 한 번만 하다 걸리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 여러 번 했다가 걸리는데 해서 딱 까보니까 뭐가 많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전전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알 수 없지. 왜냐면 그게 다 추정이니까. 그래서 결과가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 3년 취업 제한 명령 이렇게 됐고 이제 항소심 진행 중이면서 이제 판결 기다리고 있어.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일단 사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성범죄를 일으키게 되면 또 성범죄 알림이에 또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꽤. 그러면은 사실 그 우리 주변 찾을 수 있거든. 동네 쳐가지고 치면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뭐 의사 등 어떤 특정 직역에서는 의사, 선생님 뭐 여러 특정 직역이 있거든. 거기서는 아무래도 취업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
두 번째 사건은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사건이에요. 이번에 스케일이 굉장히 커. 그래서 무려 피해자가 37명. 엄청 그리고 연도가 2017년부터 2021년. 그리고 총 68에 걸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건이야. 본인이 한 거야? 아니면 남이 한 걸 찍은 거야? 본인이 한 걸 찍은 거. 그리고 하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0건이 더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된 게 앞에 68건, 기소되지 않은 게 30건, 거의 100건인 거지. 스케일이 다르지. 그럼 공소시효 지난 거는 그 형량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치, 처벌이 안 되지.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판결을 할 때는 그렇다고 똑같이 보고 판결하지는 않거든. 실무상 딱 보면. 그렇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 지난 게 99개고 안 지난 게 1개야. 그럼 한 번 촬영한 사람이랑 똑같이 처벌하는 게 합당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정말 딱 한 번 촬영한 사람. 물론 그 사람도 한 번 촬영했는지 걸린 게 1개인지 모르겠지만 99개가 버젓이 보이는데 공소시효가 지나고 공소시효 안에 있는 게 1개인 거라. 그치? 하나만 촬영한 사람은 같을 수는 없잖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얘기는 이거야. 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어. 그래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을 해서 이제 외장 하드에 날짜별로 저장을 해뒀어. 자기 집에서? 그치. 컬렉션이지, 거의. 그래서 뭐 게다가 하물며 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도 2명 성매매를 했고, 그리고 20년에서 21년 총 50일에 걸쳐 성매매를 했어. 그리고 마약도 투약했어. 완전 뭐. 그치. 난리네. 난리야. 굉장해. 그리고 또 문제는 보통은 찍을 때 카메라 범죄가 거의 휴대폰으로 일어나거든. 특히 요즘에 그 폴더폰 생기면서 이거는 확실히 여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플립인 휴대폰을 이용해서 카메라 촬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집에 있는데 플립인 게 닫혀 있거나 펴져 있지 않고 반쯤 서 있다. 이렇다면 사실 목적이 좀 촬영할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휴대폰을 우리가 놓을 때 이렇게 내려놓잖아. 평평하게. 이게 갑자기 서져 있다. 이러면 좀 수상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조심하셔야 돼. 근데 이번 이 사건은 뭐 자기 집에다 불렀다고 하니까 집에다가 이미 여기저기다가 엄청 설치해놨겠다. 그치. 이 사람은 휴대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화재 경보기형 CCTV.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설치가 돼.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인 거야. 완전 위장을 다 해놨네. 그렇게 돼 있어서 전문적이야. 게다가 이거를 촬영하는 걸 본인 혼자 한 것도 있지만, 본인 비서한테 시키기도 있어. 공범이 있어. 비서한테 스케일이 시켰다고? 다르지.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보통 카메라 촬영을 같이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럼 뭐 이 정도면 거의 무슨 다른 곳에다가 뭐 영상 팔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유출 정황은 안 나왔어. 이게 왜냐면 유포가 되면 유포에 대한 처벌을 또 받는데 촬영죄까지 나왔거든. 유포가 됐다는 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기기라든지 여기서 보통 나간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 게 발견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나마 피해자들한테는 다행이지. 왜냐면 촬영만 된 거와 유포가 된 거는 피해 정도가 완전 다르거든. 그러니까. 야, 근데 본인이 성관계 맺는 거를 비서한테 시켜서 찍으라고 하는 것도 참 진짜 변태스럽다. 뭐 걔가 근데 뭐 직접적지는 않겠지. 미리 뭐 카메라 기동해놔라. 라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 건 아니니까. 그건 당연히 그럼 피해자들이 눈치챌 거잖아.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잡힌 게 되게 드라마틱한 게 이게 알려지니까 이 사람이 본인의 소장 하드들을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하드들? 숨겨놔야 되지 않나? 안 들키게. 숨겨놔? 숨겨놓을 것 같아? 안 들키게 숨겨놔야 돼. 나 같으면 파손할 것 같거든? 아.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들고 도주를 하려고 인천공항에 간 거야. 그래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어.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경찰이 긴급 체포됐어. 이 나라를 뜨려고? 그러니까 영상을 보관한 컴퓨터 3대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에 싣고 가다가 잡힌 거지. 와, 무슨. 이 사람은 뭐 굉장히 스케일이 좀 남달라. 무슨 영화네. 그치. 야. 근데 그게 그렇게 소중한가? 그러게. 그걸 들고 갈 정도로 그렇게 소중했나? 그러니까 말이야. 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을 하는 게 파손을 하면 당연히 증거인멸이 되지. 당연히 가중처벌이 되는 거야. 내 말은 그냥 그게 상식적이지 않냐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증거인멸이 되면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 생각이 아니냐는 거야. 그걸 어떻게 끝까지 난 이걸 소장해야겠어.
이게 나는 좀 범상치 않다. 그러니까. 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공항을 간다. 참. 그것도 공항 가면 잡힐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오히려? 공항, 근데 뭐, 사실 갈 수 있는 게 뭐 배 타고 갈 수는 없잖아.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는 사람인데. 통통배 해가지고 승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럼 처벌 얼마나 받을 것 같아? 대충 예상해봐. 한 8년에 13,000만 원? 뭐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적어도 한 5년? 뭐 생각을 하잖아. 일단은 2심까지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냥 읽어줄게.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어. 아, 진짜? 근데 2심에서는 1년 10월을 선고했어. 왜 이렇게 짧아? 그리고 1심은 이제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면죄했어. 다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어. 이건 아까 바로 전 사건, 훨씬 경미했던 사건과 동일한 정도의 부수적인 처벌이라고 할 수 있지. 뭐야, 아까 그 사람은 여자 2명밖에 안 찍었는데 이 사람은 거의 30몇 명? 40명 가까이 찍은 거 아니야? 그치. 영상이 총 거의, 어쨌든 간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 한 100개 정도 되니까. 영상과 또 사진은 또 완전 다르거든. 왜냐면 그냥 사진이 찍힌 거와 거기 소리와 막 이렇게 다 들어간 것도 이게 다르단 말이지. 재판부는 이 사람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허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합의를 했으니까 그랬겠지, 합의한 사람들은. 근데 일부 피해자와. 왜냐면 이럴 때는 성매매 여성들이나 이런 경우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아예 합의 조차를 못 보는 경우도 많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와 정황,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 선고형이 다소 무겁다라고 판단을 했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명령들을 면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피고인이 있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어. 그럼 결국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느낌? 합의를 봤기 때문에 많이 낮춰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다 본 건 아니잖아. 이게 왜냐면 내 생각에는 아마도 연락이 안 되는 피해자가 있어서 합의가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피해자는 또 합의해 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많은 피해자 37명인데 근데 좀 납득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벌을 처벌해달라고 막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는 여성분도 있을 텐데. 있을 가능성이 높지. 여기 나온 건 없으니까, 기사에서. 철저히 기사를 가지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사건은 미인대회 출신의 여성이 벌인 사건이야. 여자가? 그치. 조금 반전이지. 지금까지는 다르지. 그것도 미인대회 출신 여자가?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사건이긴 해. 2008년도 사건이니까. 미인대 출신인 30대 김모 씨가 재벌가 4세인 피해자 A씨가 있어. 그 사람이 자기 친구랑 성관계하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를 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김 씨의 남자친구 48세 오모 씨랑 A를 협박할 계획을 세워. 김 씨의 친구랑 재벌 4세인 A씨랑 성관계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김 씨 친구 오피스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A씨의 모습이 담긴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그런 다음에 A씨한테 나 당신 성관계 영상 공개할 테니까 30억 달라 이런 거야. 지금 따지면은 금액이 60억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그래서 너무 크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 A씨가 4천만 원 보낸 거야.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라고 했는데 계속 30억 내놔라 하는 거야. 왜냐면 재벌 4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참다가 경찰에 고소를 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공갈죄잖아. 그치? 결국은 공갈죄. 이렇게 돼서 김모 씨 있잖아, 미인대 출신. 그 사람이랑 합의가 됐고, 이 오모 씨 있지, 남자친구. 그 사람이랑 합의가 안 됐어. 그래서 합의된 김 씨는 징역 1년 6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 그 미인대 출신 김 씨는 합의를 했고, 오모 씨는 합의를 못 했어. 이거 약간 지금 손흥민 사건이랑 비슷하지? 그치. 이거 어떻게 나올 것 같아? 판결이? 공갈에 성공을 했잖아. 일부 성공했지, 그치? 4천만 원을 뜯어냈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미스 코리아 분은 합의에 성공을 했고. 미스 코리안지는 몰라? 미인대회 출신이니까. 미스 롯데도 있고, 여러 가지. 롯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미스 땡땡도 있고, 다른 데도 있잖아. 그럼 미인대회 출신 그분은 이제 합의됐고, 근데 그분의 남자친구는 합의가 안 됐다. 근데 이분이 공동으로 공모해서 공갈을 한 거야? 그치. 공범이지. 공범으로? 허허.
그러면 대충 합의가 안 되신 분은 내가 봤을 때 한 8년. 합의된 분은 한 3년? 생각보다 우리나라 형량이 높지 않아. 아, 진짜? 그래서 합의가 된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합의가 안 된 사람은 징역 1년 3개월. 이렇게 판결이 났어. 형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 그러잖아. 재산범죄들 좀 올리자.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 사기공화국이라고 많이 하잖아. 막 사기치고 막 이러면 생각보다 별로 안 사니까.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대두된 범죄야. 뭐냐면 옛날엔 있잖아. 우리가 연예인들 좋아하면 사진 해가지고 연예인 얼굴 잘라가지고 내 사진 옆에 붙이고 막 그랬잖아. 그렇지. 우리 때는. 그렇지. 너 누구 잘라쳤니? 나한테는 그런 거 모르겠네. 아, 그래? 우리 때는 그 잡지에 그 잘라가지고 코팅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물론 나는 안 했지만. 우리 누나방 가보면 장국영 엄청 많아. 아, 그랬구나. 그렇지. 장국영 막. 유덕화는 안 좋아했어. 아, 장국영. 진짜. 난 전혀 코팅해서. 모르겠지만. 그럼 거기다가 자기 사진 옆에 같이 붙여놓는단 말이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게 이제 우리 때 어떤 합성이었다면. 그렇지? 그렇지. 지금의 합성은 AI가 나온 전과 후로 바뀌지. 그렇지. AI가 얼굴을 딱 붙여놓으면 그냥 영상에 딱 붙어버리니까. 그렇지. 가장 최근에 나온 범죄인데 사실 너무 쉽게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세 번째 소개할 사건이 바로 이거야. 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왜냐면 학생들 범죄 인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장난이라고 생각했나 봐. 근데 사실 범죄거든. 이게 제주 영어교육도시 한 국제학교에서 있던 학생이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같은 반 하구 여학생 11명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허위 사진을 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성착취물이잖아. 이거를 친구들하고 막 돌려보다가 이제 걸린 거지. 근데 이제 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게 있어. 이슈가 있어. 그러면 사실 이것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거든.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합성을 한 것도 처벌을 받아. 그렇지. 처벌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만 19세 이하, 만 14세부터 만 19세 이하 이제 학생들은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소년보호사건도 가능해. 이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아서 전과를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서 교화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어. 그럼 소년원을 가도 전과는 아니야. 소년원이 가장 센 거거든. 근데 소년원을 가도 전과는 아닌 거야, 이 학생은. 그래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대. 그래도 교화의 가능성을 판사님이 보셨나 보네. 아무래도 좀 반성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근데 반성해야지 뭐 당연히. 반성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성범죄 처벌하는 조항들이 생긴 지가 오래 안 됐잖아. 아무래도 좀 인식이 떨어지는 것도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어. 학생이기도 하고. 나이가 어리니까 본인들이 그냥 장난이네 이러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 장난의 수위가 얼마나 센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그냥 막 짓궂게 하다가 맞아. 그러다가 이제 킥킥킥 하면서 받겠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한 상처가 되고 수치심이 남겠지.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에 계속 퍼져서 돌아다니면 얼마나. 맞아. 그리고 이게 또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좀 좋게 처분을 받아서 소년보호 사건을 간 거지. 형사처벌 받아봐. 어린 나이에 성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이 기술이 발전하고 카메라 기술과 여러 가지가 발전했잖아. 뭐 합성 기술 발전했는데 하여튼 영상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잖아. 요즘에 AI들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기술은 좋은데 이거를 악용하면 분명히 부작용은 따라오지. 맞아. 전에 보니까 뉴스에서 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들을 만들고 막 그런 것도 엄청 화제가 되더라고.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요즘에는 정말 그래. 유명한 정치인 얼굴을 딴 다음에 보이스까지 입혀. 그런 다음에 워드 쳐가지고 딱 해버리면 그 사람 톤으로 말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허위 사실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구분이 안 되는 그 상황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그런 영상들은 좀 그래도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아예 실제 같아. 너무 좋아. 좋은 거야? 아니, 아까 너무 기술이 좋아.